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빠질만 해서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빠질 만큼 단기간에 꽤나 많이 올라왔고요. 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거는 어쩌면 대세 상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정말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일단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미국 증시가 너무 흥미롭게 전개가 됐어요. 어제 제가 선물 지수가 오늘 변수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장중에 선물 지수가 좀 빠져가지고 좀 많이 빠졌었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빠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우리 증시도 장중에 좀 눌리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은 어땠냐면 제가 어제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장 초반에 좀 눌리다가 확 빠졌다가 개장할 때도 하락을 하고 한 상태로 개장을 했는데 더 빠졌다가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는 게 이제 뭐 찔끔찔끔 올린 게 아니라 확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장 막판까지 쭉 밀어 올려서 결과적으로는 다우존스가 뭐 0.3%, 나스닥도 0.7% 올랐지만 장중에 장 초반에 이 최저점에 비해서는 대략 한 1%포인트 정도를 올린 그런 아주 강한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선물지수를 빼는 걸 보고 이제 힘에 좀 붙이는 게 아니냐, 좀 힘겨워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하고 애매하다고 생각을 할 찰나에 중국 증시가 오늘 이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중국이 그 경제 성장률이 1970년대 이후에 최저치 3% 성장에 그쳤다는 거죠. 이제 중국도 우리도 그랬고 이제 뭐 아시아의 그 사용이라고 했던 이제 나라들이 뭐 엄청나게 성장을 10%대 성장을 보이다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그 구간을 아마도 중국이 이제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 증시가 이제 한 50년 만에 거의 50년 가까이 만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소식이 딱 나오면서 환율도 좀 올랐고 미국 증시에 영향도 있었고 선물 지수가 빠지면서 뭐 우리 증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유를 달면 그런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차트를 보면 그냥 빠질만 했어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되는 그런 자리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또 세 글자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박스권. 박스권이라는 것이 이제 금리가 확실히 떨어지고 이제 주식시장의 그 어떤 상승 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될 때 그때 이 상한선을 뚫고 딱 출발하는 그런 흐름. 그때 만약에 바로 전 사이클의 저점에서 잡았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런 자리들이 뭐 예를 들어 2020년 3월에 코로나19 정점일 때 뭐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미수 자금들, B2 자금들이 이제 반대 매매 같은 게 터져 나오면서 증시를 뭐 급락을 거듭하게 만들다가 2020년 3월 19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만들어낸 뒤에는 개인들 반대 매매마저도 다 털어먹고 난 뒤에는 급등을 해서 결국 돈 많은 자들의 이제 머니 게임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구간으로 2020년 하반기까지 쫙 한 250%를 올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야 이거는 이거 대세 상승기로 가는 거 아니야?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최근의 흐름은. 그런데 다시 눌렸어요. 그럼 이 눌린 거는 다시 또 여기서 에이 하루 눌린 걸 가지고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 이제 박스권의 하단 쪽으로 또
추락을 할 건지 이건 또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닌 이상에는 사실 증시가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경제가 어떻게 갈지,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야 할 것,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난번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조지표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갈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 하는 감정이 자꾸 앞서고, 또 내 경험과 그때 이러다가 망했는데, 그때 이때 안 사서 후회했었는데 하고 뭐 덜컥 사거나 덜컥 팔거나 하게 만드는 그런 내 감정을 배제하고 보조지표라든가 뭐 요즘에 로봇 투자들, AI 투자들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AI 투자 그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 두 개 정도를 받아보고 요즘에 받아보면서 어 놀라운 또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AI도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정말 큰 손실을 입는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공짜 내지는 뭐 무조건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건 절대 없다는 것만 그냥 계속 확인하고 계속 알면 돼요. 그리고 나의 계좌는 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또는 뭐 어떤 프로그램도 뭐 믿지 말고 지금은 보수적으로 그냥 운용을 하자는 게 저의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상승 구간에서도 갖고 있던 분들은 지금 그냥 이제 비중 좀 줄이고 좀 덜어내면 되는 거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뭐 소소한 수익이 됐든, 또는 한 뭐 2, 30%대의 수익이 됐든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못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내려갔을 때 박스권이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렇게 되면은 고점과 저점이 어느새 선명해지고, 거기에 적응할 때쯤 되면 그 박스가 깨지거든요. 그 박스권이 깨져요. 하락을 하든 또는 상승을 하든 깨질 텐데, 이번에는 상승하면서 깨질 가능성이 더 이제 높다고 봐야죠. 이제 금리 이슈가 최절정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저점에 이제 다시 지수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아가자, 조금씩. 그러니까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그거를 어 모아가는, 시간을 사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사면서 모아가자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실적 컨센서스,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전망, 이거는 뭐 리포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신문이나 뭐 경제 주간지라, 아니면은 증권사들의 리포트라든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은데, 최근 돌아가고 있는 산업에 대한 그런 기사나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자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박스권 투자의 어떤 성공 비법, 성공으로 가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지금 시장이 하락 구간인지 상승 구간인지, 아니면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가는 건지, 횡보하다가 상승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꿰뚫어 봐야 될 거고요. 지금 분명히 하락세는 이제 더 이상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뭐 횡보 또는 횡보하다가 상승으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유리한 국면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첫 번째 그 사이클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산업에 대한 전망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그 다운 사이클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뭐 운이 아니라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에 또는 반도체 이런 업종에 물려 있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매수해서 조금씩 수익률을 키워가는 분들은 그런 차이가 저는 있는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동종 업계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건 기술적인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 그런 것들이 뭐 있습니다. 나만의 방법을 뭐 찾는 거죠. 뭐 PER을 본다든가 그 뭐 선행 1년 선행 PER을 뭐 본다든가 뭐 PBR을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PBR, PER, 뭐 PCR 이런 거를 다 동시에 본다든가 아니면 뭐 EV/EBITDA 같은 거를 확인한다든가 방법은 나만의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또는 차트 가지고 보조지표 보면서 뭐 RSI 차트, RSI 지수의 어 포인트를 보면서 RSI 값이 낮은 종목을 뭐 고른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52주 베타 값이 큰 걸 지금은 이제 상승 구간이니까 그동안에는 베타 값이 작아야 유리했다면 이제부터는 베타 값이 큰 종목들을 동종업계에서 제일 큰 놈을 잡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나만의 방법을 찾고 그런 방법대로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이런 방식이 저는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아 진짜 그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매수한 종목을 매도하는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쁠 때는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못 내더라도 또는 손실을 좀 키우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섣부르게 잘 확인하지 않고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숨죽이면서 아주 좋은 종목들 나이스 타이밍을 확인하고 제가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아직 앞으로 뭐 금리 이런 걸 보면은 내년 내후년인데 그때까지 2020년 20뭐 1년 21년은 좀 아닐 수 있겠군요. 2020년 정도의 수익을 두 번 정도 낸다면 어우 그러면 뭐 이번 사이클에서의 투자는 진짜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잃지 않고 잘 버티면서 현금을 유지하는 전략은 진짜 진짜 중요한 그런 꼭 그 핵심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또 거듭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50 종목이 올랐고 618종목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0.85% 하락을 해서 오늘도 2379포인트 좀 애매한 자리에 또 갖다 놨죠. 2400포인트 코앞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코스피 100이 0.79, 뭐 대형주 약간 좋았지만 흐름은 뭐 비슷했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402종목이 올랐고 1071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50은 1.8% 대형주, 코스닥은 대형주들 흐름이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고 개인들이 조금 거들었다면 기관이 왕창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흐름이 조금 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물지수는 0.3%대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0.28% 올라서 1238원대 국제유가는 1.88% 올라서 79.8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상승 마감에도 최근 단기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보합 출발한 뒤 장중에 원화 약세 그리고 중국의 GDP 성장률 부진 영향으로 기관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딱 두 종목 세 종목이네요. SK 하이닉스, 기아
삼성물산 세 종목만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과 카카오가 무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특히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너무 좋은 흐름이 나와서 사기 어려운 그런 구간이었다면 이제 매수해볼까 하는 구간으로 다시 또 가격을 되돌려 놓는 그런 흐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일단 그 LG 화학이나 또 이런 종목들이 골고루 2차 전지주들이 좀 눌리는 흐름이 나왔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흐름이 원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좀 어, 그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2차 전지가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중장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 그러니까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아주 좀 중장기로 길게 본다면 매수의 적기로 또 접어드는 그런 매수의 적기를 또 드러내주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코스닥도 흐름은 좋지 않았죠. 리노공업하고 JY펜터 두 종목만 강보합 정도였고 나머지가 다 빠졌는데 카카오게임즈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고 LNF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16위부터 30위 보면은 케어젠, 위메이드, 다우데이터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 파라다이스도 강보합 정도였고 그 대신에 ST팜, WCP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보험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현대해상 6%대, DB손해보험 5%대 올랐고요. 서비스업 제일 안 좋았는데 콤텍 시스템과 카카오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기타 제조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어반 리튬이 11%대 상승이 나오면서 이 업종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고요. 다른 리튬주들은 또 흐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어반 리튬만 또 좀 올랐습니다. 그 반면에 빠진 업종은 제약 업종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젠큐릭스가 18%대, 네이처셀이 11%대, 경남제약이 9%대 하락했고요. 상승 종목, 제약의 상승 종목은 이수헵지스 18%대, 휴마시스 8%, 하이텍팜 5%대 올랐고요. 어,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을 보면은 한독 한 종목 올랐어요. 3.85%한 종목 올랐고요. 나머지가 이제 이게 제일 좋은 종목을 그 솔팅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의약 하락 종목은 한미약품과 신풍제약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839억 원이 늘었고 코스닥의 아난티와 우리기술투자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 신한지주, 카카오, KB금융, 포스코케미칼 순이었고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LNF, 셀트리온헬스케어, ST팜, 에코프로, BM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현대건설, LG에너지솔루션, 한국금융지주, 호텔신라, SK바이오사이언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제넥신, 리노공업, 셀트리온제약, ST팜, 메디톡스 순이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3%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1976년 이후에 거의 50년 만에 최저치로 성장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증시를 조금 발목을 잡는 뉴스로 작용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5일부터, 그러니까 연휴 지나고 나서부터 그 주식 거래 호가 단위를 이제 기존에 1,000원 이상 2,000원 미만 종목이 5원 단위로 움직였던 걸 1원 단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만원 이상 2만원 미만 종목이 50원이었는데 10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 종목들이 500원에서 이제 100원으로 각각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좀 더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좀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 수는 있겠지만 또 빨리 적응을 또 해야 되겠죠. 13년 만에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설 연휴 이번에 연휴 때 맞춰가지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러죠. 그래서 여행주하고 항공주가 오늘 동반 강세를 이제 보여줬는데 어 뭐 제 후배 한 친구도 이제 그 해외 여행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즘에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특히 이번 연휴 때는 이게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행주, 항공주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가 다 아마 이 연휴 때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뭐 면세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카지노도 좀 좋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그리고 참 여기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오늘 그 30일부터 저 실내 마스크 이제 해제 얘기가 있어서 아마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동반 그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종목들 우리가 흔히 말했던 종목들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은 오늘 셀트리온을 좀 집중 매수했네요. 개인들이 기관이 오늘 기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세게 나왔고 연기금이 오랜만에 매도를 했죠. 금투도 좀 팔았고 그래서 4,500원이 한꺼번에 확 빠졌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개인이 샀는데 다행히 외국인도 좀 거들었고요. 기관이 17만 주 넘게 많이 매도를 하면서 역시 1,5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약은 개인만 매수를 했고 1,700원이 하락을 했네요. 위메이드는 역시 개인 매수에 기관이 매수를 같이 거들었고 여기에는 사모펀드가 좀 큰 역할을 했네요. 외국인이 많이 매도. 그래서 750원 오늘도 올렸고요. 자,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만 매수. 그래서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면서 금투하고 연기금이 주가는 900원이 빠졌지만 일단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강원랜드는 개인만 11만 2천 주를 매수. 그래서 200원이 빠졌습니다. 시간에는 0.31% 500원이 빠진 16만 3천 원. 헬스케어는 보합이었고요. 제약은 0.31% 200원이 빠진 64,900원. 위메이드는 1.7% 650원이 오른 38,900원. 에코프로비엠은 0.3% 300원이 빠진 99,100원. 강원랜드는 0.22% 50원이 오른 23,30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이 셀트리온은 고점에서 확 빠졌다가 저 고점을 낮추면서 반등했다가 또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했다.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으로 가고 있고 지금 결국에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 놨는데 이 선에 그러니까 매물대가 바뀌는 지점인데요. 이 매물대 바뀌는 지점에 중간이죠. 딱 중간 부분이 그 셀트리온에 이제 지금 오늘 종가 부근에 이제 걸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16만 3천 원의 매물대 바닥이 있는데 오늘 16만 3,500원. 그러면은 여기서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할까? 아니면 하나 정도 아래로 더 뺄까? 하나 더 빼면은 15만 6,5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아래쪽까지 뺄 수도 있고 그 아래쪽까지 빠지면 그때는 다시 적극 매수. 왜냐하면 올해 1월 초, 그 다음에 작년 10월, 9월 이때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부근 15만 원대 중반까지 밀리면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헬스케어를 보면은 지금 매물대가 깨졌습니다. 오늘 11선도 깨졌고 매물대도 깨졌고 깨져서 아래쪽 매물대를 봐야 되는데 아래쪽 매물대가 56,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7,000원대가 또 깨지면 역시 마찬가지 이 매수 타이밍이 또 온다. 그 57,000원 깨지고 56,000원대로 접어들면 매수하기 시작해야 할 그런 또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자, 제약은 하락이 나왔지만 60일선 지지가 딱 나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의 60일선 제가 지금 봐드리면 제약은 60일선이 64,800원. 지금 종가가 65,100원이니까 하방을 일단 잡았습니다. 하단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바로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혹시 좀 더 빠지면 그 아래쪽 매물대 정도가 되겠네요. 그 아래쪽의 매물대는 매물대 차트를 켜보면 63,000원쯤 되겠습니다. 아래쪽 매물대 하단이 63,000원.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면 63,000원 부근에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는 상승 구간이 이제 십자형 패턴, 그러니까 위아래 꼬리 같이 달고 이게 전형적인 전환의 의미를 가진 이제 일봉입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제 하락 전환한다는 신호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시간외가 올랐으니까 시초가를 올리고 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십자형 패턴의 십자형 도지 캔들 그리고 양 음봉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하락 전환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하락을 하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 이거 봐야죠. 지금 하락을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5일선 36,300원 36,300원 부근까지는 조금 밀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장 정도에서는 내일이든 모레든 36,300원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달고 음봉 나오면서 5일선이 깨졌죠. 그러면은 그 다음 신호는 11선 이제 21선인데 매물대를 연결해 보니까 21선 자리가 97,000원쯤 됩니다. 그래서 하방에 97,000원 부근까지 추가로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보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아래쪽에 보조지표에 계속 동그라미를 쳐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매도 신호가 이제 나오기 직전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원랜드 보면은 강원랜드도 역시 음봉 나오면서 5일선까지 밀렸는 아니죠. 이게 강원랜드 어디 갔죠? 강원랜드 여기 있죠. 강원랜드 보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고 하방에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있고 매물대 밑에서 지지를 받았네요. 그러면 자 매물대 바닥 강원랜드의 매물대 바닥은 23,100원. 그러면 오늘 매물대 바닥이 23,150원 정도, 158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오늘 저점을 보니까 23,150원 정확하게 매물대 바닥에서 지지. 그러니까 23,100원, 23,150원, 뭐 23,000 조금 넉넉하게 하단 잡고 23,000원이면 또 강원랜드는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강원랜드까지 보고 이제 지수 차트를 좀 열어보면요. 결국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5일선 지지 그리고 그러면서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이제 매도 신호 나오기 직전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밀리겠네요. 밀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까지 밀릴까 코스피를 보면은 아래쪽에 바로 밑에 11선 61선 5일선 밑에 61선 자리가 있어요. 2365포인트 그럼 여기가 현재보다 마이너스 0.57%가 하락하는 자리고요. 매물대 하단을 보면은 11선 일단 지금 현재 2373포인트 74포인트 정도가 현재 매물대 바닥이고요. 이거는 매물대가 길어가지고 강해서 여기서 지지를 바로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렇다면 121선 정도 되는데 2366포인트 이 정도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닥 아닐까 싶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하락한다면 11선 정도 2340포인트 정도까지 하방을 열어놓고 하방을 열어놓는다는 거는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너무 그 비중 실어서 매수하지 말고 조금씩 그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추세를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코스피에 대응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매물대 하단이 707포인트인데 708포인트쯤 되네요. 근데 709.7이니까 역시 매물대 바닥에서 지지를 받은 거고요. 5일선이 711포인트, 5일선 밑으로 빠졌어요, 오늘.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11선 700.8, 70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금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밑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조지표가 이제 매도 신호를 내기 직전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주의해야 할 구간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좀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증시를 차트를 이제 보면 이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자, 다우존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고점 부근 작년 8월과 올해 작년 12월에 있었던 고점 부근을 이제 연결하는 이 매물대 상단에 도달을 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추가로 상승하는 것은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건데, 아마도 조금 눌릴 가능성, 이제 고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최근에 6개월 동안 이 고점을 뚫지 못했었어요. 이 고점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는 작년 4월에 이제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고점을 뚫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가 저항선이 맞다. 단기적으로 보면 저항선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하고요. 나스닥은 여유가 1% 정도, 1.1% 정도 여유가 있지만,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부딪혀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 매물대 제일 길어요, 이 구간이. 그래서 이 위쪽의 상단을 뚫어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매물대 상단까지 1% 정도 여유가 있고, 다우존스는 딱 붙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매물대 상단에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 어떻게 될까 이제 뉴스 봐야죠. 오늘 밤 미국 증시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네, 현재 상태는 뭐 좋지 않아요. 상황은 좋지 않고,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70포인트, S&P 500이 11.25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44포인트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보면은 다우존스가 143포인트, 야, 너무 많이 빠지고 있네요. 이거는 잠깐만 제가 좀 캡처해서 좀 보여드려야겠습니다. 마이너스 141포인트. 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41포인트고, S&P 500이 마이너스 13.75,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59포인트로 각각 이제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선물지수는 하락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제가 아까 캡처해둔 것보다는 훨씬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 흐름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글쎄요. 우리 증시에는 또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일단 우리 증시는 내일 매도를 해야 이 명절 전에 이 자금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수급도 좀 꼬일 수 있는 하루예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내일까지 팔아야만 금요일 날 뭐 현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요도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하루는 우리 증시가 조금 이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